안녕하세요.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의 김명희입니다.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형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허위나 과장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분양업체 2곳이 허위 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대출 비율과 이자 비용, 또 공실방생 리스크, 관리비 등은 필수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 확정 수익을 보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장 기간 확인, 법적 보호 장치 여부, 또 사업자 신뢰도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주변의 상권 실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알려드린 것들 꼭 점검을 하셔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피해 받으시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오늘은 노처로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처로 소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청약 정보와 그다음에 알찬 매물 정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꼼꼼하게 다 들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노처로 소장님과 함께 하실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77-0209, 지역번호 02-377-0209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처로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시작해 봅니다. 오늘 또 어떤 가이드 해주실까 궁금한데요. 네, 본격적으로 대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유망 청약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는 시장이 형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울권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위주로 분양 물량이 나오고 경기권은 여전히 남아있는 택지지구 쪽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베스트 3 정도 해서 추려서 시청자분들께 이 지역은 청약을 하시면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 이런 지역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베스트 1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고양 지축지구에서 분양을 할 예정인 지축역 센트럴 프루조 분양 상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축은 삼성지구와 구파발 이 사이에 그 은평뉴타운과 그 삼성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GTX 2023년도에 개통할 연신내역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길로 보자면 원흥 강매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축역 인근에는 북한산이 우리가 잘 아는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 그런 모습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지 특징으로 살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특징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호재 요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가장 공을 들였던 뉴타운이 바로 은평 뉴타운인데요. 은평 뉴타운이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아파트는 지어졌지만 생활 편의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생각처럼 기대를 모으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의시설이 지금 대폭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지구가 처음에 삼성지구 역시 분양시장에서 약간 열세를 보였지만 삼성지구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가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좋아졌거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지축주 같은 경우가 그 삼성지구와 은평, 구파발 뉴타운 우리 그 인근에 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생기는 생활 편의시설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호재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GTX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GTX A 노선인 연신내역이 이제 조정거장이기 때문에 개통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최근에 개통한 구파발역 인근의 롯데몰은 상당한 규모의 편의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인근에 들어오게 될 은평 성모병원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원흥지구에 들어올 이케아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진행되면서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분야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분양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분양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비교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인접해 있는 삼성지구 같은 경우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 수준입니다. 상당히 이제 초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오른 수준인데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될 물량은 이 수준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분양 시기 관련돼서는 6월 초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을 이때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권 유망 청약 지역 첫 번째로 고양시 지축지구 살펴드렸는데요. 6월에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곳을 알아볼까요? 예,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드린 적이 네. 있는데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드디어 올해도 청약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산 신도시 물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산 신도시 역시 좀 입지부터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산 신도시 입지 한번 살펴드리겠는데요. 네. 다산 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지구와 진건지구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개선될 지역이고 지금지구 아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물량은 바로 지금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물량인데요. 바로 지금지구 B-3블럭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광역버스를 이용했을 때 세정거장이면 잠실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현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제2청사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단지 바로 옆에는 남양주 체육센터가 상당히 크게 형성돼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물건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그럼 이곳에 또 어떤 호재 요인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예, 호재 요인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약이 검증된 지역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네. 바로 다산 신도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의중앙선 외에도 지하철 8호선이 지금 착공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경에 다산역이 개통할 예정이니까 네. 그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됨으로써 잠실역과 강남권으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산신도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다산신도시 나오는 분양 물량 모든 것들이 조기에 다 완판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대비해서 적어도 4,500에서 7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게 될 물량,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된 물량 역시 그런 어떤 청약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실과 강남으로서의 교통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요. 자, 그럼 예상 관련된 분양 정보들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분양가가 상당히 궁금해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안 인수빌에서 과거에 비슷한 인접거리에서 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270만 원 정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기 완판이 되고 분양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신규로 처음 나오게 될 올해 다산지구 물량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분양 시기 역시 6월 달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청약통장 쓰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이번에 아마 청약을 나서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베스트3 고양시 지축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까지 만나봤고요. 나머지 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작은 판교라고 불려지고 있는 성남시 고등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남시 고등지구, 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남시 고등지구 입지에 대해서 네. 좀 찬찬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성남시 고등지구의 입지는 우리가 어떤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했을 때 그 주변에 포도송이처럼 작은 택지지구들이 달리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바로 판교 신도시 북쪽으로 한 판교 신도시에서 1.8km만 진입을 하게 되면 위치를 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그렇게 되면 판교에서는 위쪽이고 강남을 기준으로는 3km만 내려오시면 위치하고 있는 강남 세곡지구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판교 신도시와
강남 신도시의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판교를 진입하려면 대왕 판교로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강남을 이용했을 때는 용서고속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달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규모 자체가 성남고등지구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약 총 4,200여 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S2블럭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별히 S2블럭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왕남초등학교라든지 상적천, 그다음에 공원용지 등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게 돼서 이제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그 성남고등지구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분양 물건이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 어떤 또 다른 특징들은 없을까요? 네, 지금 판교 신도시와 강남의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두 가지 누릴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역세권 개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교역에 있는 것이 연장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업시설 부지도 또 대형 마트라든지 직접적으로 입점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장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분양 관련된 정보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성남고등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에 이미 판교 신도시 가격이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비교되는 것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한 2,3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되는 지역인 만큼 분양가 수준은 1,900만 원대 형성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판교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메리트가 어느 정도 확보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곳 지역은 6월 달이 아니라 5월에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이 인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성남시 지역 1순위자에서 아마 청약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성남 고등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분들은 청약 공장 언제 활용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점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노철호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경기권 유망 청약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77-0209, 지역번호 02-377-0209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영등포구 대림이동 네. 1116-2번지인데요. 그 빌라 다세대 주택을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아, 네. 이미 매입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그거 언제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주한 데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약 5년 되셨고요. 뭐 네. 실례지만 어느 정도 매입하셨는지 가격을 문의드려도 될까요? 아, 그때 당시 20평 정도인데 1억 7천 정도 주고 매입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향후 네. 전망 어떤지 문의드려 볼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죠? 네, 예. 네, 대림이동 1116-2번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예정할 것이라고 이제 정보를 들으시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위치를 보고 집원을 보면서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드리면서 상담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집원을 한번 쳐보면요. 네. 지금 보시는 이쪽 지역이에요. 대림역이랑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횡단보도에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볼게요.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 2생활권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해서 투자한 거는 일단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은 원래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지적 편집들을 보면 이 아래 지역을 보시면은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면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개발이면 재개발지구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주신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조회해 보면 대림 2생활권 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드릴게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다라는 것은 토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없는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블록들을 앞으로 그냥 놔두지 않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즉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양호한 환경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 설정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1억 7천에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주변에서 시세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물어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그 가격이 1억 7천 그대로요. 그대로예요, 가격이요? 네. 그건 조금, 왜냐하면 제가 이쪽 지역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시청자님. 아마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금 남부 도로인가요? 공공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말고 지금 아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이 부지가 과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시프트라고 장기전세주택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었던 지역인데요. 그게 작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몰래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보상을 받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역이 좀 물론 시프트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공개발을 하다 보면 뭔가 보상을 받고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철회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작년에 해제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향후에 어떤 큰 개발을 담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신 여기에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본인 스스로 짓거나 개량하거나 신축했을 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역세권, 이게 더블 역세권 아닙니까? 2호선과 이런 더블 역세권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그 신축을 하는 많은 그 빌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누가 신축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익은 지금 살고 계신 입장에서는 크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림역 일대가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인들이 한 200여 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역 아닙니까? 많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제가 낮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이쪽 지역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높다, 나쁘다, 안 좋다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워낙 그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그런 주거의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현장이라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돼 있지만 이게 언제 개발된다는 확실성도 없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딱 개발이 추진위가 형성이 돼서 조합이 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주거 환경이 조금씩 좀 열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시장에 한번 물건을 내놔 보시고 적절한 기회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악구 신림동 1644- 그쪽에 재건축을 하나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그쪽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 구체적인 거는요. 지금 시간 한계상 두 개를 다 하긴 어렵고요. 그 부분 제가 따로 한번 상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다른 네. 분들도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또 재건축 추진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며 또 주거 환경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매도하실 거 추천 주셨는데요.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봅니다. 3518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위례 신도시 22단지 한라 비발디 25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언제가 매도로 적당할까요? 위례 신도시에 이제 거주하시는지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매도 시기를 물어보셨네요. 네. 그래서 한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그다음 매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릴 건데요. 일단 위례 신도시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단지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위례 비발디 송파 이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위례 송파 비발디 이 아파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 2014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자체가 지금 세대수는 여기 지금 표시가 단지 산세 정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39세대 규모고요. 1139세대 규모고 네. 2013년 11월에 됐는데 지금 면적을 보면 이쪽 단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네. 73제곱미터랑 85제곱미터 즉 중소형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례 신도시 자체를 매도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다시 북위례 지역에 분양 물량이 또 쏟아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큰 규모의 택지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서울권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신도시의 희소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매도를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소형 평형 위주의 단지라면 오히려 지금 30평대와 20평대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북위례 지역의 저렴한 제가 볼 때는 북위례 지역이 그렇게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높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20평대에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 30평대, 즉 남위례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점이 좀 더 앞으로 위례 신도시의 인기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가격 상승 여력도 당분간은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서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네. 위례 신도시 전반적인 좀 전망을 잠깐 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서울권에서 가장 큰 이제 서울 접근성이 특히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신도시임에는 분명한데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서울시와 하남시와 성남시 세 개 권역이 한꺼번에 이제 태생적으로 구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제공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제 문제라든지 생활 권역에 대한 한계를 좀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참 분양 당시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교통 노선들이 지금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즉, 네. 트램이라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신사 위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통노선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대로 접근할 때 위례 신도시에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 송파대로 자체도 우리가 이제 롯데 슈퍼타워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혼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위례 신도시가 이제 대규모의 신도시라든지 택지주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당분간 가격은 갈 수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그래도 어떤 한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한계 요인을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청자님께서는 소형 평형을 팔고 옮길 것이 아니라 30평대로 갈아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당분간 한 5년 내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위례 쪽이나 30평형대로 갈아타실 거 추천 주셨는데요.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645님이 보내신 내용인데요. 길동 신동아 아파트 1, 2차 재건축 예정인 지역인데 투자 가치는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전문가님 제가 문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길동 신동아 아파트 1, 2차 재건축 예정인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는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투자 가치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동 신동아 아파트가 어딘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요. 길동 신동아 아파트가 바로 이쪽 지역이네요. 이쪽 지역. 생태공원 앞 교차로 앞에 있는 신동아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신동아 아파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길동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길동역에서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는 지역인데 지하철 5호선에서 한 1.5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요인을 좀 살펴드리면요. 지금 지하철 5호선이 직접적으로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강동구를 설명할 때 가장 큰 호재 요인으로 드는 것이 바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인데요. 지하철 연장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생태공원 앞 교차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온다면 바로 신동아 아파트까지는 초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살 때 가장 요즘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녹지 공간인데 길동 자연생태공원 자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은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의 사업 성과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곳 지역은 7월에 관리처분 총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재건축하면 떠올리시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단지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디게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는 없는 사업 구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철 5호선에서 약간 애매한 단지긴 하지만 재건축 사업 속도가 상당히 관리처분 총회까지 이르르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하철 9호선 생태공원 앞 교차로에 지하철 9호선 연정되기 때문에 그런 호재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약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29평을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향후에 주변에 있는 비교 가치가 되는 것이 고덕역에 있는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35평 기준이 한 7억 5천 정도 하니까 지금 29평을 받았을 때 5억 5천 정도를 투자하시더라도 향후에 재건축이 완성되고 입주가 될 때에는 적어도 1억 정도의 투자 가치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실제 거주하실 분들은 굉장히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고 또 재건축 사업 속도가 있다라고 투자 가치가 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판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8944님이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아파트 투자를 고려 중인데 김포 한강 신도시 역세권 일대가 좋을지 아니면 시흥시 목감지구가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두 곳 중에 어떤 곳이 더 괜찮을까요? 네, 그 두 곳을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시흥시 목감지구로 갈까 아니면 김포 신도시로 갈까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했는데 둘 다 두 곳 모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좀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맞아요. 호재 요인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김포 경전철, 그러니까 김포 도시철도가 바로 2018년 내년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한 호재 요인으로 작용될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도 신안산선이 2023년에 개통을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2022년에 되면서 그 인근에 직접적인 배후 도시로서 작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둘 다 호재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개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목감지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지구면서 LH나 공공 그다음에 임대사업 위주의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규모가 큰 신도시 그다음에
호재 요인이 2023년은 아직 뭐 아주 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당장 호재 요인이 있는 2018년에 호재 요인은 김포 신도시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호재 요인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때 이후에 살면서 투자이익을 보시면서 또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모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호재 요인이 당장 내년이라는 점에서 김포 신도시 내 운양력과 장기역 일대 나오는 물량, 분양 물량 이쪽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개발 규모가 크고 또 2018년 당장 내년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운항력, 장기역 쪽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42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광명시 철산 2동 8, 9단지 재건축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언제쯤 매도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네, 광명역은 제가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 일대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물어본 지역은 저층 재건축 단지, 즉 한 5층 정도 되는 것을 재건축하는 단지고 지하철 7호선 역세권에 편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매도를 고민하시는데요. 매도보다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가장 큰 어떤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역 보시면은 철산역 인근에 있고 개발 규모 자체가 현재도 2,000가구가 넘는데요.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3,8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유하시면 그 개발에 대한 최고의 가치, 이제 재건축이 완성되고 지금 사업성도 상당히 진척이 됐거든요. 지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철산동 지역은 네. 지하철 7호선의 역세권을 끼고 있고요. 지금 바로 이쪽 지역인데 철산 쪽은 8단지, 9단지를 합쳐서 재건축을 하니까 3,800여 세대의 가장 대단지 재건축 사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하면 우리가 쉽게 하면 철산 지역과 하안동 지역이 있는데 1순위 치는 것은 철산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랑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상당히 큰 개발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재건축 사업이 되면 내년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주에 입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3, 4년 지나서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이 있으므로 이주 수요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것 의견 주셨네요.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고충처리센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이루어지는 상담과 소개 매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이니까요.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데이 매물 시간입니다. 투데이 매물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지역번호 02-3772-0209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데이 매물 첫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017년 5월 준공이고요. 18세대 6층 규모입니다. 매매가는 1억 8,8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임대가는 전세 시에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볼 수 있겠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3,800만 원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의 투데이 매물은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어떤 매물인지 참 궁금한데요.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지역은 우리가 많은 강서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곡지구 인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현장 다녀오신 모습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혜미입니다. 요즘 들어 내 집 마련의 꿈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고요? 안 먹고 안 입어도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참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 정녕 이룰 수 없는 걸까요? 내 집 마련 불가능하지 않다. 아파트 못지않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공간 등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비교적 저렴한 매매가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며 개발 호재로 뜨거운 마곡지구가 근처에 있다는 오늘의 분양 현장. 강서구 공항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오늘의 분양 현장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네. 이 분양 현장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마곡 현장은 18세대 6계층으로 진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희 현장의 장점은 고도로 약 5분 거리 이내 5호선 송정역이 있고요. 또 9호선 공항시장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1.3배에 달하는 마곡지구가 인접하여 주거 수요가 풍부하고 더불어 가치 상승에 기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부터 거주자를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이곳. 13인승 대용량의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 입구 대로변이 넓어 시야가 답답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네요. 외관만 보았을 뿐인데 벌써부터 내부가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서는 현관부터 나무로 시공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제가 건물 이곳저곳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곳만의 특징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보시는 마곡 현장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소형 평형으로 설계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하실 분이나 또 주거를 목적으로 하실 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또 내부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 전 세대가 선택형 가변벽체라고 해서 고객이 원하시는 정도로, 즉 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서재나 드레스룸 등 기타 원하시는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절전 효과가 뛰어난 LED 조명을 설치했고요. 보안을 위한 CCTV, 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리석 아트월을 설치해서 품격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100% 주차 시설을 갖춘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방 안이 오픈형 룸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거주자의 선호도에 맞게 방이나 거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잔기세도 강하면서 고급스러운 연출 효과를 가지는 강화마루. 거기에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아트월이 LED 조명과 만나면서 럭셔리함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는데요. 이 분양 현장을 주변으로 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던데 거주 환경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전철역 5호선, 9호선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초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9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까지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근처의 교육시설은 송정초교, 송정중학교, 공안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걸어서 대략 5분 정도 거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편의시설로는 병원이나 관공서, 문화시설, 그리고 대형 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이 마곡지구가 생긴 인프라로 인해서 고품격의 생활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마곡도시 개발지구 바로 옆이라서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공항대로와 방화대로 인접한 곳에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어 일부 구간이 단절됐던 방화대로가 2018년까지 완전 개통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서울 김포공항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버스터미널이 생긴다는 사실. 철도와 버스 간 환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찾아온 오늘의 분양 현장 어떠셨나요? 여러분 모두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요. 강서구 공항동의 다세대 주택.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공항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투데이 매물은 이 한 가지 매물에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볼까요? 네,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5호선과 지하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로교통 여건으로는 올림픽대로와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와 진입이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 즉 김포공항 롯데몰이라든지 마곡 스타필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화의료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런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호재 요인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송정초와 공항중학교, 송정중학교 이런 곳이 걸어서 이제 5분이나 10분 거리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장 또 많이 강조하는 것이 공원인데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보타닉 공원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됩니다. 즉 보타닉 공원에는 총 식물원이라든지 숲공원, 호수공원, 습지 생태원 등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상당히 그 지역, 마곡지구에 있는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입지 여건이 아우러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생활환경 개선되는 그런 네.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서 공원 부분도 언급해 주셨고 또 화면에 보니까 교통 호재도 굵직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개발 호재, 미래 가치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곡지구는요, 단순히 거주 지역이 아니라 주거 용지와 연구 복합 용지, 업무 용지 총 3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컨소시엄이나 그 LG 컨소시엄, 코론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상당히 큰 대규모의 그 대기업들이 연구단지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또 이하의료원이 2018년에 1,200병상 규모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연간 100만 명 정도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상주 인구가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의 주거 트렌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단지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곡지구,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여의도지구, 강남까지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직주 근접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수혜 요인이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림에서 잠깐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오늘 소개하는 물건지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녹색 어떤 공원처럼 지도상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군부대거든요. 근데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지금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공원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군부대입니다. 근데 이쪽 지역이 마곡 지역과 주거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이제 군부대가 이전이 확정이 되고 이 이전된 군부대 내에는 바로 공원 및 어떤 주거단지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그동안 이 군부대로 가려져 있었던 방화대로 일대가 완전 개통이 되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수혜 요인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개발 호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신설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 사실은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부권에서 되면서 김포공항역에 5개 노선이 향후에 다 이제 지하철과 연계될 예정인데 한 40개 노선이 신규로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하철 환승 공간이 생기면서 교통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사와 대곡을 잇는 복선 전철이 2021년 김포공항 쪽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마곡지구와 군부대 이전, 그다음에 교통 호재가 아우러지면서 마곡지구 인근에 위치한 이 매물의 미래 가치 상당히 밝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굵직한 호재가 참 많습니다. 미래 가치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그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트렌디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지금 이게 투룸 네.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겟층 자체가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선호할 만큼 내부 인테리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규모는 18세대, 좀 6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 일대에서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규모로 보자면 상당히 큰 규모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하 1층을 보시면 요즘에 소형 주택을 살더라도 대부분 차를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넓은 주차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대1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올라가 봐서 매물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네. 지금 중문을 기본적으로 설치했어요. 우리가 삼연동 중문을 설치했고 색깔 자체가 네이비 컬러를 입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물 내부의 그 거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석 아트월로 시공을 했고 지금 거실은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재를 이용해서 대리석과 목재를 이용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인테리어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불투명 창문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방 공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방 공간 자체가 디귿자형 싱크대, 그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출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3구 가스 쿡탑과 최신형 후드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체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 연출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방으로 가시면 브라운 계열의 포인트 벽지로 그다음에 넓은 창을 통해서 채광과 환기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직사각형 구조의 작은 방은 영상에도 설명한 바 있지만 드레스룸이나 서재나 컴퓨터 방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규모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욕실로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광 폴리싱 타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트렌드인 젠다의 선반, 그다음에 간접 조명을 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는 대용량을 썼고 그다음에 24시간 CCTV를 설치해서 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점 하고 마지막으로 세탁실 겸 생활 그 용품 보관실을 이렇게 두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계신데요. 딱 지금 트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곡지구라는 인근,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에 입지하고 있다라는 입지의 탁월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젊은 세대들이 제가 사진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상당한 신경을 쓴 주택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트렌드 직주 근접에 적합하다. 그래서 마곡지구, 여의도, 강남까지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포공항몰이라든지 NC백화점, 이화의료원 등 주변에 생활 편리시설이 많이 있어서 네. 소액 투자 겸 그다음에 실거주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 실거주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 더 궁금하네요. 예, 예상 매매가 네. 분양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호를 기준으로 해서 1억 8,800만 원 분양가 형성돼 있고요. 주변에 마곡지구다 보니까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가나 월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1억 6천에서 7천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2천에서 70에서 8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액은 전체 주택 가격이 70% 가능하니까 1억 3천까지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실투자금액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셔야 되니까 전세 시 1,800에서 2,800만 원, 그다음에 월세 시 대출을 받았을 때 3,8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실투자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셨고요. 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강서구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 정보 알려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지역번호 02-377-0209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호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엔 데일리 부동산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377-0209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